안녕하세요.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역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자, 지방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방정부 형태를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자. 그리고 넌 상호 대등 관계로 가자. 무슨 이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죠, 그죠? 1991년 지방의회 복원 후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 지방자치정부가 구성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공무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주민들의 지역 관심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하면서 분명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일례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봤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낮아질수록 지자체 경기 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이 낮음을 뜻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 자립도는 지난 2009년 45.1%에서 지난해 38.9%로 6.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세 위주의 세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지방의 재정 건전성이 보장되려면 일본의 경우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돈이 오더라도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돈하고 우리가 확보한 돈은 서로 책임감이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든가 그래서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는 지방세 자체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가 예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동사무소 중심의 주민자치는 여전히 공무원 중심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같은 구조를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분배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실제 주민들이 참여도 잘 하지 않고 권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또 행정이 통제하는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에서 예산과 권한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가 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지자체를 감시, 평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잘 하도록 또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일부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방관자적 입장에 서 있으면 지방자치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제도가 구조 개선과 함께 주민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TBS 문성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좀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지방자치 제도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많구나. 자, 주민의 자율성, 책임성에 기초한 지방자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실체성에 기초한 지방정부를 지향한 것, 즉 지방별로 정부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기관 통합형, 지금 현재 기관 통합형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시켜 처리하는 기관형 구성 형태가 있고요. 기관 통합형은 지역사회 통치권의 기반은 주민에게 있으며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방통치기구의 핵심이 된다는 이론과 입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기관 통합형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 보면은 책임 정치에 구현할 수 있고 지방 행정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통합됐기 때문에 효율성, 사업 효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단점은 너무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권력 남용이 되겠죠.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위원회가 5, 7명 정도로 구성되므로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렵다. 또한 통합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세분화, 구분화가 안 되고 전문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기관이 분립됐다. 나눠졌다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회와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관, 분리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지방정부 구성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분립형을 저는 생각합니다. 좋다고 봅니다. 기관 분립형은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도의 장단점 볼게요. 장점은 자치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를 하고, 견제와 균형이 되다 보니까 전횡, 부패를 방지합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합니다. 단점을 보면 서로 이제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안정성, 계속성에 장애가 있고요. 주민의 참여 폭이 증대되었지만 선거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개입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단체장으로 등용되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전시용 행정을 많이 펼칩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안전성, 계속성에 문제가 있다. 전시용 행정에 한다. 유능한 인재가 되게 어렵다. 절충형, 지방정부의 구성에 관련해서 절충형인데 의회 참사형 형태가 절충형이라고 합니다. 의회 참사형이란 뭐냐면 참사회형이란 뭐냐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각각 설치하지만 상호 대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약간 분리는 했지만 통합된 부분도 하고 있다. 절충형이다. 이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절충형의 장단점은 지방정부 구성을 합의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쉽다. 지방행정의 신중함과 공정성을 높일 수가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참사회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활력을 높일 수가 있다. 단점은 합의제로 인해서 행정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마추어 행정이 된다. 지방행정 지원과 정책 결정에 타협에 중시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 기관 독립형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을 기관 분립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요.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고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표명하고 사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특징을 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서로 분리, 독립시킨 기관 분리평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단체장에게 사무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볼까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은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게 부여되어 있죠.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역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의회를 의결기관이라 합니다. 의결기관. 자,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의사를 결정하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입법기관이다. 조례를 만드니까 입법기관이다. 비판, 감시기관의 지위다. 별표.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수시시험은 앞으로 한 2번 볼 거고요. 연말에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볼 거예요. 절대평가면 최대한 점수를 잘 줄 겁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를 한다면 순위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절대평가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험은 볼 거예요.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조직 형태. 조직 형태는 소의회형과 대의회형 제도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2005년 8월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수 활동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 명예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돈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이. 사실 이게 급여 형태로 받고 있거든요. 뭐 의정활동비, 여비, 수당 많이 받습니다. 대의회 제형은 지역 주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측면의 장점이 있고요. 소의회 제형은 의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의회 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의회 제형을 할 거냐, 소의회 제형을 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죠, 그죠? 함께 가셔도 좀 그 필요에 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겠죠. 단체장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의, 다시 해라, 선결해, 먼저 결정해라, 선결된 처분권, 내가 먼저 하고 동의를 받는 것. 지방의회는 의결이나 감시권을 의결하고 감시를 하는 거죠. 서로 견제하는 거죠. 모든 게 견제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지방의회는 의결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정책안이나 입법안에서 의결을 하고요. 행정감시, 출석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단체장이나 공무원에 하여금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는 의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의안을 제출합니다. 다시 하라고 제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다시 하십시오. 반송할 수 있습니다. 선결처분권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동의를 받는 것. 동의를 못 받으면 상실되겠죠. 지방자치의 존립,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당의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처분하는 겁니다. 만일 의회가 나중에 승인하지 않을 때는 그 선결 처분은 그때부터 상실합니다. 그때부터. 했던 거는 처분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인정하고 거부 처분한 그때부터 효력은 상실합니다. 선결 처분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